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력 동포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어른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고 하더라고요. 10대 때는 10km의 속도로, 20대 때는 20km의 속도로, 30대 때는 30km의 속도로 흘러간다고 말하곤 했는데요.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체감이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요, 느껴집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 자산이라고 느낀 순간부터 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 동포 여러분은 하루에 눈을 뜨면 어떤 계획을 세우시나요? 저는 계획을 세우려다가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계획을 세우려니까 분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하자 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긴다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의 모든 길과 상황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였어요. 성경 속의 잠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내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시도록 하시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계획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신 우리에게 계획된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9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부터 황해도, 오전부터 평안도와 함남,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10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평안도와 황해도, 저녁부터 함경도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오후까지 함경도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1cm 안팎, 예상 강수량은 평북 5mm 안팎, 평남, 함북 5에서 10mm, 함남, 황해도 5에서 30mm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최고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가끔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8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최고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최고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0도에서 최고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해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에서 2.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탈북한 청년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선, 그리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대화로 나누어 보는 시간인데요. 너와 나의 어울림 방송 시간입니다. 너와 나의 어울림은 한국 기독교 순수복음방송 극동방송과 이곳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북녘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통일에 대해 더욱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며 또 기도해 봅니다. 너와 나의 어울림. 자,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남북한 2030 청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인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로 일하는 보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통일이 되길 바라고 계시죠? 그런데 무작정 통일을 바로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일까요? 80년 넘게 떨어져 산 남과 북 통일이라는 당위성 아래 사실은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통일 남북한의 하나됨을 앞서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통일 이후에 벌어질 일들뿐만 아니라 통일 이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지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없는지 오늘은 통일에 앞서서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 남북한 청년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통일에 앞서서 시급한 문제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통일은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통일을 무조건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그 앞에 해결해야 할 어떤
선 해결돼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냐 네.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걸 생각하면 결혼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결혼도 생판 모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집을 이루는 건데 남북한 문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결혼 문제 하면 뭐 수드메, 그러니까 보통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그렇죠. 마지막 뭐죠? 메이크업. 그렇죠. 이거 가격이 어떻고 플래너가 어떻고 이거부터 막 계산하는데 그러고 또 이제 결혼해서 뭐 혼인신고를 하면 뭐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냐 낮냐 이런 거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정말 상호간에 신뢰가 있는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정말 우리 사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뭐 이런 좀 희생하는 마음과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없이 계산기만 두들기니까 약간 본전에서 엇나간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보라님 결혼해보셨어요? 잘하세요? 지금 생각 중이신가 보다. 네. 아직 미혼입니다. 아하. 그렇다 보니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단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를 맞습니다.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상대여야 된다. 그렇죠. 그런 서로 상대가 돼야 되겠죠? 네. 저도 신뢰 회복이라고 꼭 생각하는데요. 가장 통일 관련된 문제점이 요 통일 세대인 요즘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하다는 이 그렇죠. 문제점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왜 통일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서로 간의 공감대가 약해지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 불신을 서로 해소하지 않은 채 통일을 맞으면 우리는 사회적인 충돌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 회복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신뢰를 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 안에서 통일은 꼭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좀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이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통일을 생각하면 젊은 세대들은 자기한테 차려질 비용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근데 우리는 그 비용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취업의 기회라든지 창업의 기회라든지 이런 기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대치를 하게 되면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통일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랑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에게 인식 개선, 통일의 필요성을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감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제일 지금 시급한 문제 같으세요? 저는 송이님 의견을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 한국 교회나 학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들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통일 교육, 뭐 통일 관련 뭐 대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해가 거듭될수록 그런 행사나 대회나 이런 교육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통일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가 조금 힘을 쓰고 교회가 좀 힘을 써서 이 통일은 정말 필요해라는 거를 좀 많은 교육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다들 어떤 인식 개선이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네요. 네. 보라님은 어떠세요?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좀 인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결혼 얘기 꺼냈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서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가 아빠의 뭐 여러 가지 폭언이나 폭력으로 인해서 좀 불행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당연히 남자에 대한 신뢰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앞선 세대들이 그 북한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처리해 되는가. 그리고 그동안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셨던 가족들이 어떻게 통일을 바라보고 계신가, 뭐 피해에 대한 심리적인 치유가 되셨는가 이런 걸 좀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되게 새로운 시각이에요. 전쟁 세대가 아직도 살아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피해
피해 유가족들이나 또 뭐 억류되신 분들, 납치되신 분들 이런 남북 간에 사실 인권적으로 인권 문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통일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뒷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얘기들이 덮어버리고 맞아요. 일단 그래서 북한과는 당연히 그런 얘기도 나눠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이후에 이제 우리가 통일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불편한 얘기니까. 그렇죠. 네. 네. 용기가 필요하고 또 어떤 언어로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참 어렵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어려웠던 게 언어 차이였습니다. 분명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나 한국 사람 아닌 것 같고 뭐 어떤 그쪽 말투도 그렇고 네, 표현도 그렇고 네, 그런 방면에서 이게 서로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마음을 열고 마음의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마음에 대해 참 중요하네요. 네. 네. 그러면 서로가 잘 알아듣고 이게 뭐 맨날 이렇게 싸울 일도 없지 않을까. 솔직히 뭐 한 집안에서 뭐 형제끼리 싸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 성장하고 그러면서 또 한 집안에서 화목하게 가정을 이뤄가는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송이님 말씀에 이어서 맞습니다. 그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각자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담긴 문화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언어 차이를 정리하고 공통어를 만들고 교육하고 미디어를 함께 움직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남북한 사이에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던 통합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결의말 큰 사전 편찬 사업이에요. 그래서 남북한의 말을 다 모으고 서로의 표현은 이렇구나. 저희 이제 방송에서도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도 내기도 하고는 했는데 이런 노력들 서로를 좀 이해하려는 언어뿐만 아니라 노력들이 참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북한의 경제적 성장도 결국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네요. 지금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움만 줄 수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남북의 통일 싫어 반대해라고 생각하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도 통일을 원해라고 보여주는 형태로 경제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그런 신뢰감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남한도 얘네 통일 원하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 이러한 깨달음으로 뭔가 조금 더 좋은 손길을 내밀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제 성장을 통해서 남북의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 때에 큰 걸림돌이었던 경제적 격차가 결국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주변 국가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잘만 하면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맞아요. 북한의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사실 남북한 사이에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 군사적인 긴장도 낮춰야 되고요. 또 북한도 스스로 변화되려는 모습이 국제사회에 좀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또 그렇게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님 대박. 저희가 깜빡하고 있었네요. 맞아요. 오늘도 기도하기입니다. 이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되겠어? 될까? 아유, 언제? 이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보다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지금의 현상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통일에 앞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 한두 가지겠어요. 워낙 많죠.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서로가 하나 되는 것에 그 마음을 모은다면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림 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 남북한 청년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입니다. 성이었습니다. 감자였습니다. 보라였습니다. 너와 나의 어울림. 감사합니다.
동력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